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 올해 여름 날씨가 참 되게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엄청 덥다가 되게 빨리 시원해져서 이렇게 여름이 끝나는 건가 했는데, 다시 또 덥기 시작하네요. 언제까지 또 더울지 모르겠는데, 그 늦여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음, 다크서클 이야기를 오늘 이제 이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어 지난달에 이제 다크서클 이야기를 하고 어 원래는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드리다가 보니까 제가 중간에 어 그 내용을 끊게 돼 가지고 오늘은 남은 내용을 이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캐모마일 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 오늘 주제가 이제 다크서클이긴 하지만 뭐 주로 이제 다크서클에 대한 질문 아니면 뭐 피부과 전반에 대한 그 질문 주시면 중간중간 제가 이제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카님 또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 그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다크서클이 뭐 이렇게 있는데 다크서클의 종류가 색깔이 문제인 경우와 형태가 문제인 경우로 나눠서 색상이 갈색, 붉은색, 푸른색 뭐 혼합된 거, 그리고 형태는 꺼진 것, 돌출된 것 이런 거가 있고, 그래서 그중에서 색상이 갈색으로 있는 것, 뭐 붉은색으로 있는 것, 그다음에 뭐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보라색 혼합돼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고, 그리고 갈색으로 보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유전적으로 생기는 것과 뭐 피부염이나 자주 비비는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색소 침착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었고, 오늘 이제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붉은색 색소 다크서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요 갈색의 색소 침착도 사실 굉장히 치료가 잘 안 되는 편이고, 치료가 뭐 효과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 것 대비해서 효과가 좀 적은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붉은색의 다크서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다크서클에 대한 그 간단한 모식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는 갈색의 색소 침착 말고 여기 내측으로 이렇게 약간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요런 형태로 보이는 형태가 이제 제일 흔한 붉은 다크서클인데, 보면 요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거의 저한테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때 당시만 해도 눈밑 지방이 있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냥 붉은 다크서클만 가지고 오신 분들을 제가 그냥 죄송한데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 이렇게 찍고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눈밑 지방 때문에 오셨는데 수술 전후 사진 제공에 동의하신 분들 중에서 그중에서 이제 붉어 보이는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눈밑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밑 지방을 좀 빼고 보시는 게 좋긴 한데, 내측에 보면 요렇게 약간 불그스름한 느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보이는 다크서클인데, 이게 뭐냐면 그 이 얼굴의 피부 바깥에서부터 봤을 때 표피, 진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하 지방층, 그러니까 표층 피하 지방, 그다음에 피부 근막층, 그다음에 심부 피하 지방 뭐 이렇게 되고 그 밑에 뼈라고 했는데, 눈 밑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피하 지방이 없어요. 요 바로 밑에는. 그래서 표피, 진피가 있고 그 바로 밑에 눈둘레에 있는 근육층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근육이 보통 이제 굉장히 뭐 많이 두껍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근육층이 이제 얕게 이렇게 위치를 하고 또 여기에 있는 피부가 얼굴에 있는 뭐 몸에 있는 피부들 중에 제일 얇은 편에 속하니까 눈꺼풀, 눈 주위 여기가. 그래서 어 보통 이제
근육이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고 이렇게 보면 약간 불그스름해 보이잖아요. 그 붉은 근육이 이제 피부 바깥을 얇은 피부를 통해서 이제 비쳐 보이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이걸 잘 보면 그렇게 근육이 비쳐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또 혈관 확장이 조금 돼 있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이 붉어 보이는 근육의 색깔을 없애면 이제 여기의 붉은 다크서클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붉은색을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 뭐 근육 자체를 이제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비쳐 보이는 걸 좀 덜 보이게 만들도록 뭐 혈관 레이저 같은 걸 해 가지고 조금 덜 붉게 만든다라는 것도 가능할 거고 논문에서는 아까 말한 그 붉은 근육과 얇은 표피, 진피 사이에 거기다가 미세 지방 이식을 해 가지고 안에 붉어 보이는 근육을 가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방 이식이나 이제 제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자가 지방 이식형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얕은 층에 그 미세 지방 이식을 하는 시도들을 되게 여러 번을 해 보긴 했지만 실제로 그 얕은 층에 들어가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그 두꺼운 캐뉼라를 그렇게 그 얇은 층에 그 피부 표피, 진피와 그 눈둘레 있는 근육 사이에 이렇게 넣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 고르게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다크서클도 되게 치료하기가 힘들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눈 다크서클의 치료편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런 경우에 이제 그 지금 이런 분처럼 눈밑 지방이 있고 붉어 보이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서 이 얇아진 피부를 조금 약간 두꺼워지게 만들면 그러면 덜 비쳐 보이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냥 붉어 보이기만 한다 그러면은 치료가 힘든 편인데 눈밑 지방이 함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로 생각보다 많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붉어 보이는 분들, 이분도 눈밑 지방이 있고 여기 붉어 보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음 그 요런 분들 이제 여기 사진에서 제가 이제 보이는 PC 화면에서는 좀 덜 보이긴 하는데 다 요런 붉어 보이는 것들 잘 보이죠. 요런 것들이 이제 붉은 형태의 다크서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음으로는 푸른색으로 보이는 다크서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푸른색은 여기 보면 요렇게 푸른 빛으로 제가 표시한 혈관 보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분들도 다 보면 요렇게 바깥쪽으로 푸른 혈관들이 요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푸르다고 말씀을 하긴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초록빛에 가깝게 요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 어 그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되게 치료가 잘 돼요. 그 안쪽에 있는 붉은 근육은 아무리 레이저를 한다고 해도 그 근육 자체가 없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근육의 붉은 정도는 그리고 수분을 머금은 정도는 혈관 레이저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롱펄스 엔디아그라는 레이저 치료를 했을 때 거기 에너지 집중이 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뭐 붉은 근육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롱펄스 엔디아그를 쓰면 분명히 많이 좋아지는데 좋아질 정도까지 써면 보통 이제 화상을 입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깥쪽에 보이는 이 푸른 정맥, 이 혈관 같은 경우는 그 레이저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눈밑 지방 수술 뭐 그리고 눈꺼풀 꺼짐, 눈밑 꺼짐 뭐 이런 류의 다크서클 치료를 많이 하다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여기 비욘드에서도 한 적이 있고 제 채널에서도 제 채널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눈 밑에 있는 혈관을 없애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보고 이제 꽤 오시는데 그 제가 이제 그 받으시는 치료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보통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그
병원 리뷰가 저희가 이제 알바를 안 쓰니까 원래는 보통 그래서 이제 어떤 치료를 하고 나서 그거를 리뷰를 쓴다. 뭐 음식점을 가서 리뷰를 쓴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거에 대한 거를 쓰는 것보다는 보통은 마음에 안 드는 걸 쓰고 뭐 불만사항, 컴플레인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뭐 의사가 불친절해요. 아니면 뭐 이런 류의 리뷰가 많다가 어느새부턴가 이제 저희 병원 리뷰 보면 눈꺼풀 필러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었고 그래서 이게 스스로 쓰시는 건데도 이 정도 만족도가 생기니까 리뷰를 진짜로 쓰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눈밑 필러 이야기가 나오더니 최근에는 눈 밑에 혈관 치료에 대한 리뷰들이 꽤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치료가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오래 치료를 했고 이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장비가 되게 특별한 장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이미 논문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치료들인데 문제는 이제 이거 치료를 하다가 화상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 화상을 생기지 않을 정도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가 잘 되기만 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치료가 잘 되는 형태의 다크서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형태는 꺼짐, 돌출, 뭐 혼합 이런 거 제가 안 썼는데 색깔은 워낙에 이제 이 색깔이 혼합돼서 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물론 색상과 형태가 혼합돼서 오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색상에 대해서만 혼합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분들 보시면 실제로 색소 침착이 갈색의 색소 침착이 다 있고 그리고 붉게 보이는 이런 투과형 다크서클도 있고 그래서 요 세 분은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은 약간 이제 다른 케이스긴 한데 눈밑 지방도 있고 여기 붉어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이쪽은 붉어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푸른 빛이 보이죠. 요거는 오타모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색소 그러니까 갈색 뭐 색깔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푸른색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정맥 이야기만 했는데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 중에 요런 오타모반이라는 게 있어서 뭐 그때도 제가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왜 갈색의 색소인데 왜 푸르게 보이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색소지만 똑같은 이제 멜라닌 색소지만 얕게 이제 표피, 진피, 경계부나 진피층에 있는 상부 진피층에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갈색으로 보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깊게 있는 멜라닌 색소들은 이렇게 푸른 빛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반이 있다. 그럼 이제 요런 오타모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또 치료가 잘 돼요. 뭐 물론 한두 번 만에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2002년 뭐 이럴 때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전공의로 근무를 하던 시절에는 그때만 해도 이제 큐스위치 엔디아그라는 거 정도밖에 없었고 그걸 가지고 약간 피딱지가 생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고 뭐 6주, 8주 간격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타모반이 좋아지긴 하지만 결이 되게 매끈하지 않고 불균일하게 약간 흉터처럼 보이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붉은 것 때문에 일상생활 지장도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거를 옛날처럼 그렇게 강하게가 아니라 일반적인 토닝보다 약간 더 강하게 하는 류의 큐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코슈어를 같이 병합해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면 뭐 한 2주 정도 간격으로 해 가지고 뭐 오래 해야 되긴 해요. 한 30회 이런 정도가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일상생활 지장도 별로 없으면서 좋아진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갈색의 색소 침착은 치료가 되긴 하지만 굉장히 힘든 편이고 붉은색의 색소 침착은 치료가 잘 안 되는 편이고 푸른 색깔의 색소 침착은 오타모바디든 혈관이든 이런 것들은 이제 치료가 잘 된다.
근데 이제 제가 빠뜨리고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게 여기 내측으로 요렇게 고랑이 푸르게 보인다. 그거는 혈관도 아니고 오타모반도 아니고 진짜 그냥 피부가 얇아서 안에 있는 수분기, 부기 이런 것들이 이제 푸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푸른 거는 그 고랑을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지 거기에다가 뭐 색소 치료를 하는 게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아, 제가 이제 아까 그 혈관 치료를 하러 이제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혈관이 있어서 오시는 분이 한 반쯤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류의 다크서클이 메인인데 나는 이거 혈관이 아닌가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한 반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 중에 주로 이제 내측으로 이렇게 푸르게 보이는 그 사선의 고랑이 푸르게 보인다. 그런 경우들 대부분은 다 꺼짐에 의한 거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색소 치료가 아니라 그 형태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형태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형태는 주로 꺼짐 그리고 돌출 요런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꺼진 거는 눈물고랑, 광대고랑 뭐 이런 식이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요 분 사진이 제가 이제 눈 주변의 형태 다크서클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되게 잘 보여주는 거라서 이제 요걸 기준으로 보통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일단 꺼짐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있는 요 고랑이 꺼져 있고 음 이걸 이제 눈물고랑이라고 보통 부르고 여기 바깥쪽에 여기도 고랑이 꺼져 있죠. 이래서 이거를 원래 영어로는 팔페브로 말라 그루브라 그래서 뭐 PMG라고 줄여서 쓰기도 하는데 그냥 제가 이제 그냥 뭐 그렇게 너무 뭐 원래는 이제 그 한글로 옮기면 눈꺼풀 광대 고랑 뭐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불편해 보이니까 광대 고랑이라고 저는 이제 그냥 짧게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인디안 주름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여기 요렇게 있고 그 밑으로 요렇게 앞광대 부분 꺼짐. 그래서 인디안 주름 꺼진 거랑 여기 앞볼 꺼진 거랑이 이제 구조가 다른데 뭐 보통 이걸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근데 이제 생기는 원리 자체도 다르고 위치도 약간은 다르긴 하다. 그리고 눈꺼풀 꺼짐. 다크서클에서 이제 꺼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대부분 이제 눈밑 이야기를 하는데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의 원인을 볼 때 생각보다 눈 위가 꺼진 것 때문에도 어두워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크서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제 꼭 눈 위 꺼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짐에 대한 거는 요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돌출은 이제 여기 제가 이제 2 번이라고 표시한 요 부분 눈밑 지방 돌출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눈 위 지방 지금 보면 눈밑 지방은 제가 이제 옛날 방송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 밑에는 지방이 요렇게 덩어리가 3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측, 중앙, 외측 지방이 있고 나이가 들면 요 덩어리 3 개가 다 돌출이 되는데 뭐 이제 인종에 따라서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도 어느 쪽이 더 많이 돌출되는가가 이제 다르긴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중앙 그리고 내측 돌출이 많고 외측 돌출까지 있는 경우들도 뭐 많은데 이제 이 부분은 되게 심하게 돌출된 분들에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수술을 하고 오셨을 때 보면 내측이랑 중앙 내측의 지방은 처리를 하기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그거 처리를 못하고 온 경우들은 별로 많진 않은데 외측 지방을 손을 못 대고 이제 그게 재발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는데 외측 지방, 중앙 지방, 내측 지방이 다 돌출이 되는데 눈 위 같은 경우는 두 덩이 중앙, 내측 요렇게 이제 두 덩이의 지방만 있는데 여기 중앙 부분은 나이가 들면 점점 꺼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이 내측 지방은 점점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돌출된 이분도 요렇게 이제 튀어나와 보이는 게 있는데 요런 게 심해지는 것도 다크서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애교살 변형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같이 넣어 봤는데 애교살은 원래 요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요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반복해서 눈웃음을 짓거나 아니면 이제 데니모얼간 주름이라 그래서 요렇게 사선으로 있는 주름이 유전적으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반복해서 웃음을 짓다 보니까 요 바깥쪽으로 요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접히는 피부가 생기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보이는 요 삼각형 모양의 접힘 요것 때문에도 눈 밑이 어두워 보이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제가 다크서클의 원인으로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눈둘레에 있는 근육 이걸 넣었는데 지금 여기서 눈둘레에 있는 근육 다른 거는 지금 나올 때 다 하나씩 뭔가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근데 눈둘레에 있는 근육은 했는데도 뭔가 늘어난 게 없죠. 왜냐하면 눈둘레에 있는 근육은 여기 전체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눈밑 지방인 줄 알았는데 요 부분에 돌출된 근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밑 지방하고 겹쳐지는 위치에 있는데 이건 이따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꺼짐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분들 보면 어디가 꺼진지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눈밑이 꺼져서 요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분들이 치료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를 이제 예전에 다른 뭐 제가 이제 눈밑 필러 이런 데서 이제 보여 드리긴 했었겠지만 오늘은 이제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주로 원인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눈밑이 꺼지는 형태로 이제 다크서클이 생긴다. 근데 이분들 잘 보면 애교살이 있고 눈밑 지방이 살짝 있으면서 꺼짐이 심하게 있다. 이분은 눈밑 지방이 별로 많이 안 보이면서 꺼짐만 크게 보인다. 이분은 애교살 아래로 눈밑 지방은 거의 안 보이면서 꺼짐만 보인다. 이분은 왼쪽은 약간 눈밑 지방이 보이고 오른쪽은 좀 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내측 외측의 그러니까 눈물고랑 광대고랑 꺼짐이 보인다. 요런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분들은 보면 여기 인디안 주름 꺼진 거 보이죠? 요렇게 해서 이제 꺼진 걸 인디안 주름 꺼짐이라고 부르고 요분 같은 경우는 인디안 주름이 명확하게 보인다기보다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앞볼 꺼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분은 이제 앞볼 골격 자체가 이제 작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나이가 들면 광대 지방과 팔자 지방 사이에 요렇게 요 부분 앞광대가 꺼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아까 이 인디안 주름 부분이랑 그 부분이 이제 겹쳐서 비슷한 위치인 것 같지만 일단 약간 다르긴 한데 오늘 지금 요 앞부분은 그냥 제가 이제 같이 앞광대 부분이라고 같이 뭉쳐서 앞광대 꺼짐 이런 경우도 제가 이제 이분들 보면 다 눈밑 지방이 있으니까 '눈밑 지방 때문에 어두워 보이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눈밑 지방이 있으니까 이것도 다크서클의 원인이 되는 건 맞는데 이런 분들은 눈밑 지방이 없어도 다크서클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적절하게 눈밑 지방이 없으면서 여기만 꺼진 분들 사진은 동의된 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보면 뭔가 어두워 보이는데 어디가 문제일까? 자 보면 다 약간씩 눈 위가 이제 꺼져 있단 말이에요. 요분은 이제 되게 살짝 꺼져 있는 거고 더 많이 꺼졌고 이분이 더 많이 꺼졌고 이런 정도 꺼졌다. 자 물론 이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눈밑 지방이 있긴 하지만 이분의 주된 다크서클은 사실 이 꺼짐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꺼짐을 채워 넣는 게 그 다크서클 치료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돌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저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니 다크서클이 나온 거를 좋아한다라기보다 제가 이제 제일 치료하기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사실 형태, 꺼짐이나 돌출을 제가 이제 치료하기가 좋으니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눈밑 지방이 아주 살짝 나온 경우 그리고 쪼끔 더 나온 경우
좀 더 심하게 나온 경우, 좀 더 심해 보이는 경우. 이래서 앞선 다른 분들의 사진들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눈밑 지방이 돌출된 분들, 이런 경우에 이제 눈밑 지방을 줄이는 치료가 이제 도움이 된다.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건 뭐 하안검 수술을 하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정도로 심하게 보이는 눈밑 지방 돌출이 있는 경우에도 이게 이제 싹 없어지고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 애교살 변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서 이분들은 제가 그냥 전후를 안 보여드리고 이제 그냥 눈밑 지방이 있다는 것만 제가 보여드린 건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보면 그 눈밑 지방이 이렇게 볼록하게 가려져 있던 게 없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애교살이 살짝 살아났다 하는 건데, 애교살 모양이 원래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있지만 약간 작은 크기로 있었던 거였는데, 아래 부분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록한 지방이 있긴 한데 이 부분에 있는 눈밑 지방을 재배치 수술로 줄였더니 뭔가 이상한 게 남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눈밑 지방이 아니라 그 오랫동안 눈웃음을 지으면서 그 눈밑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에 있는 눈둘레 있는 근육이랑 피부가 요런 모양으로 접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애교살 변형 때문에 생긴 다크서클이라는 게 이제 요 모양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거는 없어지는 조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했을 때 장점은 내 눈매가 변하지 않고 애교살이 유지가 된다 하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그 변형된 애교살도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형된 애교살 모양을 보통의 경우는 그냥 눈밑 지방이 없어지고 이제 이런 그 애교살 변형이 남는 경우 정도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니까,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이 정도는 신경 쓰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이게 신경이 쓰인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눈둘레에 있는 근육이랑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기 전이라 그러면 아예 수술 자체를 하안검 수술을 해가지고 요걸 싹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는데 이게 남아 보인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피부만 살짝 절개해가지고 이렇게 당겨 올리는 수술을 해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거를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게 있는 모양 자체도 원래 모양이 있는 게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경 쓰시는 경우엔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했는데 어 수술을 했는데도 이런 게 아직 남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주로 앞볼이 많이 꺼진 남자분들한테서 이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기에 튀어나온 게 눈밑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눈밑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눈둘레 있는 근육이랑 피부가 늘어져서 이런 형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볼이 꺼져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그 지방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보이는 요런 눈둘레 있는 근육. 그리고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만져보면서 이제 수술할 때도 이제 아니 사진을 찍거나 뭐 진료 볼 때 꼭 만져보지 않더라도 이제 수술할 때 이제 당연히 만지게 되니까. 근데 그럴 때 보면 여기 있는 골격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골격도 튀어나와 있고 눈둘레 있는 근육도 두꺼운 형태라서 요게 이제 없어지는 조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런 경우는 요 조직 그 골격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 아래쪽을 채워서 가리는 거예요. 그런 치료들도 이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 요 당시에는 이제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이런 게 남아 있으니까 그 눈밑 지방은 분명히 없어졌는데도 이렇게 결과가 보이니까 너무 죄송스러운데 이제 이런 거를 필러를 다시 하시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죄송해서 그냥.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분들은 그 원래 불룩하게 있던 양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어서 나름 만족을 하긴 하셨지만 이제 제가 만족을 못 해서 사실 뭔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별로 이제 뭐 실망하셔서 안 하셨던 건지, 어쨌든 그 이후 치료를 안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요즘은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나올 때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요런 치료들을 다 하고 좋아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 요 분들에 대해서는 요 분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이제 수술 후가 없지만 그 눈둘레 있는 근육 자체가 두껍고 이런 부분 만져보면 진짜로 그냥 피부가 아니라 근육이랑 피부가 되게 두꺼운 게 이제 만져지거든요. 그리고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요 부분 광대 지방이 튀어나온 건데 이거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눈밑 지방 재배치는 요 부분만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는 지방을 줄인다. 이거는 이제 그냥 피하 지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는 거는 원래 제가 이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서 이제 요 부분을 가린다라고 했는데 아그네스 치료를 제가 하면서부터는 이제 요 부분에 있는 지방도 약간씩 녹여낼 수 있다. 그래서 아그네스 치료를 하고 나면 뭐 이게 싹 없어진다는 아니지만 보통 한 6 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서서히 쪼끔씩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남은 부분이 있으면 또 6 개월 뒤에 한 번 더 녹이고 그런 치료를 이제 몇 번을 한 후에도 남아 보이는 꺼짐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필러를 집어넣거나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크서클의 뭐 치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요렇게 한번 써 봤는데 그 어 이 제가 이제 바꾸기 전에 이제 슬라이드라서 아이고. 그 제가 이제 치료라고 써 두고 그냥 이제 종류만 보여 드렸는데 이 중에서 치료가 잘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소 침착으로 생긴 거 비비는 습관이든 접촉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서 생긴 색소 침착이나 유전 이런 거는 치료가 잘 안 되지만 후천성 오타모반 양이 그러니까 아부놈이라고 부르는 요것도 치료가 잘 되는 편이고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근육 비침이든 뭐 이거는 치료가 잘 안 되지만 실제 혈관 확장이 있다.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레이저 치료로 좀 좋아진다. 그리고 푸른색으로 보이는 거 이 정맥은 굉장히 치료가 잘 되고 오타모반도 치료가 잘 된다. 대신 이제 오래 걸리긴 하지만 내측 고랑 비침으로 보이는 푸른 빛은 이거는 색깔 치료를 할 게 아니라 그 형태를 개선해서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복합된 거는 이 중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좋아지는 정도로만 좋아진다. 그리고 형태는 눈물꼬랑이 꺼졌든 광대고랑이 꺼졌든 인대한 주름이 꺼졌든 앞광대가 꺼졌든 눈꺼풀이 꺼졌든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치료가 잘 되는 편이고 돌출 같은 경우도 눈밑 지방이 돌출된 거나 눈 위 지방이 돌출된 거. 요거는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는 수술로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최근에 제가 이제 아그네스로 치료를 하면 이 부분 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치료가 잘 된다. 근데 애교살이 변형된 거나 눈둘레 있는 근육이 두껍고 돌출된 거 이거는 치료가 잘 안 되는 편이고 과거에 이식된 지방 요런 거는 이제 제거하는 수술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부위에 따라서 제거가 되는 부위가 있고 제거가 안 되는 부위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치료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뭐 필러 같은 경우는 그냥 녹이면 되지만 녹지 않는 필러를 넣었다거나 아니면 스컬트라 뭐 울트라콜, 주베룩 이런 걸 해 가지고 이제 결절이 생겼다. 그럼 이거 사실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 밑에 어제 제 방송에서 이제 라이브 할 때도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눈 밑에 이제 뭔가 볼륨이 꺼진 거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집어넣을 때는 꼭 그게 되돌려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눈 밑이나 눈 위 꺼짐에 필러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왜 그 이야기를 하게 됐냐 하면 최근에 이제 리투올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제 리투올을 눈 밑에다가 쓴다, 눈꺼풀에다가 한다. 뭐 리투올뿐 아니라 주부아셀, 셀르디엠 이런 걸 이제 넣고 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리투에 대해서 원래는 아직 좀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이다가 이제는 지금 이제 뭐 비교적 피부에 스킨 부스터로 쓰는 거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효과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고 있는데 아직 눈 밑, 눈 위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쓰고 있진 않거든요. 이론상으로는
만약에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 너무 과량을 넣으면 흘러내릴 수 있는 부작용이나 그 과량을 넣었을 때 또 얇은 피부 밑에서 비쳐 보일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생각을 하면 비쳐 보이지 않을 형태의 뭔가를 집어넣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물론 스컬트라, 주베룩, 뭐 울트라콜 이런 걸 눈 밑에 넣는 경우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넣으셨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필러도 정교하게 넣기가 힘든데 스컬트라, 주베룩, 울트라콜을 과연 그렇게 정교하게 넣을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스컬트라든 울트라콜이든 주베룩 볼륨이든 이것들은 그냥 이제 희석해서 대부분 물로 된 그러니까 뭐 식염수든 뭐 아니면 비과교 히알루론산이든 이런 걸 집어넣기 때문에 고랑 모양을 정확하게 넣는 게 아니라 대충 넣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되게 자연스럽게 평평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모양이 차오를 때도 과연 그런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차오를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결절들은 보통 그 고랑 부분 그러니까 제가 제거할 수 있는 위치의 아래쪽에 생기는 결절들이 많기 때문에 제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스컬트라나 엘란세 이런 거 하고 와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결절 생긴 분들 제거하는 수술을 제가 이제 좀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일단 수술도 어렵고 제거도 완전히 잘 안 돼서 이제는 이제 제거하는 수술은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미투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과는 이제 조금 다른 원리로 생기기 때문에 결절이 그렇게 생기지 않을 거라고 일단 예측은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생길지 안 생길지를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몇 년을 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베룩이 되게 유행을 하면서 막 눈 밑에 쓴다 이런 것들을 하더니 그게 유행을 하더니 한 2-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저희 병원으로 주베룩 결절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엘란세나 스컬트라는 원래 뭐 그랬었으니까 그랬고 울트라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아 이거는 뭐 안전하게 결절 안 생기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넣었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었어요."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아 이거는 뭐 별로 결절 같은 거 생기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뭐 울트라콜은 뭐 하시든 말든 저는 안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또 2-3 년이 지나니까 이제 울트라콜 때문에 생긴 결절로 또 많이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3년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쓰고 나면 다크서클로 어차피 저희 병원으로 오실 테니까 리투어도 눈 밑에 이제 쓰기 시작한 게 이제 유행을 시작했으니까 아마 몇 년이 지나면 이제 문제가 있다면 저희 병원으로 오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냥 지켜보는 중인데 만약에 한 2-3년 정도 지났는데도 리투어 결절이 생겨서 오지 않고 다들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럼 이제 그때는 저도 이제 눈 밑에나 눈꺼 불 꺼짐에 리투어를 이제 쓰긴 하겠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 못 드렸던 다크서클 내용을 이제 종류를 다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요렇게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커 님. 선생님 다크서클은 대부분 눈밑 지방과 관련돼 있을까요? 또는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대신 시술로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구별하는 방법,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눈밑 지방이 있는 경우 말고도 지금 말씀드린 색깔이 있는 경우, 형태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요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 색깔이 문제가 되는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갈색의 색소 침착, 그다음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 푸른색으로 보이는 거, 그다음에 뭐 이제 그게 혼합돼서 약간 보랏빛처럼 보이는 거, 뭐 흑갈색으로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형태의 문제는 꺼짐과 돌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꺼진 부분은 주로 이제 눈밑 눈물고랑, 광대고랑, 인디안 주름
그다음에 앞광대 부분이 꺼지거나 아니면 눈꺼풀이 꺼지거나 뭐 보통 이제 요런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돌출될 수 있는 게 눈 밑 지방, 그다음에 눈 위 지방, 그다음에 애교살 부분의 바깥쪽 변형된 거, 그다음에 뭐 광대 지방 이야기도 했고 눈둘레 있는 근육이 두꺼워서 생길 수 있는 거,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정도에서 구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요런 정도 설명을 드리면 뭐 선생님들이나 또 환자분들이나 되게 이제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크서클을 전문하지 않는 뭐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아니면 뭐 그냥 뭐 이제 전문이 아닌 일반의 선생님들은 뭐 당연히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전문의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마 직접 진단이 어려운 경우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보면서 요소 따져보다 보면 조금 이제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거를 좀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걸 업으로 하지 않으실 테니까 뭐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열심히 구분을 하시진 않겠지만 뭐 일단 눈밑 지방과 관련되지 않은 다크서클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닥터 차차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실버선님,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데 비염 때문에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염 치료를 하면 눈 밑 색도 실제로 좋아질 수 있나요?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제가 그 다크서클에 대한 이야기를 뭐 제 방송 비욘드에서도 하고 뭐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요즘은 다크서클로 이제 오시면 제가 이제 먼저 여쭤보거든요. 본인 다크서클이 어떤 원인, 어떤 형태로 생긴 것 같은가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원래 이제 원하는 대답은 저는 뭐 눈 밑 지방이 나온 것 같고 아니면 그 눈 밑 여기 색소 침착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하시길 원하고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그중에 이제 맞는 것과 틀린 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치료법을 이제 알려드리는 게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그 진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 비염이 있어 가지고 뭐 비염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 이야기 하시는 경우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비염이 있을 때 실제로 이제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을 생각을 해 보면 비염 때문에 이쪽의 혈액순환이 덜 되면서 실제로 컨디션이 좋은 날과 덜 좋은 날 이 주변이 더 푸르게 보이고 뭐 덜 푸르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일단 순환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비염이 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알러지 때문에 비비는 경우들이 많은데 비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결막염이든 뭐 이런 것들도 잘 생긴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고양이 알러지 때문에 눈을 비비는 게 이제 생기더라고요. '아 이렇게 다크서클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염이 있는 경우는 그 알러지 체질 때문에 생기는 비비는 증상 때문에 생기는 색소 침착 그리고 이 주변 순환이 덜 되면서 생기는 그 뭐 붉어 보이든 뭐 이런 류의 그 다크서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염 치료를 한다면 눈밑 색깔이 실제로 좋아진다. 비염 치료를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아니면 이제 뭐 그 요새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치료들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비염 자체가 좋아지면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생기는 불그스름해 보이는 현상 이런 것들은 좀 좋아지긴 하겠지만 실제로 비벼서 생기는 색소 침착 자체가 바로 좋아지진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염증 후 색소 침착 계열이기 때문에 계속 비비지 않기만 한다면 그게 이제 더 진행을 하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문제는 이 알러지가 잠깐 치료한다고 완치돼서 싹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계속 만성으로 가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색소 치료도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비염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시고 항상 그 항히스타민제 잘 챙겨 드시면서 가렵지 않도록 비비지 않도록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닥터 차차님 같은 경우에 그 비염이 있으셔도 뭐 워낙에 그 눈밑이 막 되게 어둡다 이런 정도까지 색소 침착이 생기진 않으셔서 뭐 전혀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지금도 예쁘십니다. 자, 어
네. 다음 바오님. 눈밑이 푹 꺼져서 그늘 때문에 더 어두워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보다 필러가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다크서클이 한 종류만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드물고 그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꺼짐이 있는 경우는 그 형태에 대한 꺼짐 치료를 하는 거고 그 색깔이 변한 거에 대한 거는 색깔 치료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들도 많긴 한데 형태에 대한 치료가 생각보다 더 쉬운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필러뿐 아니라 뭐 지방 이식을 하든 아까 말씀드린 뭐 스컬트라, 주베룩, 뭐 리투어 이런 걸 하시든 많은 치료들을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어 이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마 저만큼 눈밑이나 눈꺼풀에 정교하게 필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조차도 되돌릴 수 없는 거를 했다가 감당 못할까 봐 지방 이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한다라는 거 생각하면 그런 류의 치료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철한 남미님, 인터넷에서 비타민 C, 레티놀, 카페인, 아이크림이 다크서클에 좋다고 하는데 제품만으로 좋아질 수 있는 다크서클과 시술이 필요한 다크서클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게 이제 그 형태로 생긴 거는 당연히 이제 시술이 필요할 텐데 그 색깔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비타민 C가 미백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항노화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레티놀도 당연히 미백과 항노화 효과가 있고 카페인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항노화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류 뭐 그다음에 뭐 또 뭐 다른 미백 제품들 뭐 그 여기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했었던 하이드로퀴논이랑 레티노이드 성분 같이 들어있는 멜라논이나 아니면 하이드로퀴논만 들어있는 도미나 크림이나 뭐 아니면 먹는 그 도란사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색깔이 좋아지게 하는 거 저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뭐 되게 다양한 류의 항산화제 뭐 녹차, 티백을 이렇게 얼렸다가 눈에 올리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닥터 차차님 질문 주셨지만 다크서클 집에서도 관리하는 방법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실제로 막 보면 유튜브에 보면 뭐 어디를 마사지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고 뭐 어디를 뭐 마사지하고 이런 도대체 저는 그 선생님들이 어디 보고 그런 이야기를 근거로 이제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뭐 한의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어차피 한의학이라는 게 뭐 제가 이제 예전에는 한의학을 막 엄청 이렇게 막 그 비난하거나 뭐 이러진 않았는데 그냥 한의학은 한의학이라는 거의 체계가 있고 양의학은 양의학의 체계가 있으니 각자 그냥 존중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자꾸 이제 뭔가 양의학에 대한 거를 이제 본인들도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 뭐 그래서 이제 한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냥 그분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뭐 눈 주변을 마사지한다 뭐 이런 뭐 경혈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 그런 것까지 제가 이제 저는 아는 바가 없으니 뭐 그런 건 괜찮은데 뭐 양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은 도대체 어느 근거를 가지고 이제 마사지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림프 액순환이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한다고 과연 그렇게까지 다크서클이 좋아질까?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제 생각에 뭔가 마사지 이런 것보다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뭐 이제 아이크림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잘 쓰시는 거나 내가 이제 비염이 있다 그러면 비염 치료 잘하면서 비비지 않도록 하는 것과 뭐 아까 말한 그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는 녹차 티백을 얼렸다가 뭐 올려놓는다 이런 류의 치료.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또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즉시 이제 보습제 같은 걸 잘 발라줘서 그 장벽 기능이 깨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들 정도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신남궁이님 안녕하세요. 일단 식탐 많은 구물여왕님 안녕하세요. 네. 그 일단 그 이제 닥터 차차님 말씀하신 다크서클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형태에 대한 거는 아마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걸 테고
색깔에 대한 거, 그리고 노화와 주름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들은 다른 치료들,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이크림, 뭐 비타민 C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제 요거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저는 이제 그 아마 다음 달은 넷째 주가 보니까 추석 연휴주라서, 연휴 바로 직전 주라서 저는 그 9월 30일 날 그 다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잘 지내시고 저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